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역 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 툭 터놓고 톡 해봅시다. 2040 청주를 말하다 일명 툭톡 2040의 사회를 맡게 된 이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황금 같은 주말임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행사는요, 청주에 거주 중인 우리 2040 상당구 국회의원이신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청주시의 수장 이범석 시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청주시의회의 수장 김병국 시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내빈석에 계시는데요. 우리 박홍준 국민의힘 충북도당 청년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성훈 국민의힘 충북도당 홍보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도의회 건설환경 소방위원장 이동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최정훈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변광섭 청주시 문화재단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귀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말씀을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꿀잼 도시, 청주건설에 앞장서고 계신 이범석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선거하면서 이 소통을 많이 약속을 드리고 강조를 했는데 오늘이 가장 젊은 분들하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현숙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에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택 국회 부의장님과 우리 청주시의 김병국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8기 우리 청주시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우리 청주가 더 크게 성장 발전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늘 진정한 소통을 하고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아서요.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취임 초부터 우리 43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진정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의한 454건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60% 정도를 해결 완료를 했거나 해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 좀 큰 소리가 나는 마이크가 혹시 좋은 것 같으네요. 오늘도 우리 2040 우리 청주의 젊은 20이십니까? 30. 오늘 말씀을 해주신 우리 청주시의 김병국 의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해결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우리 국회 부의장님도 함께 해주셨으니까 또 부의장님과 함께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범석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청주시의회의 수장 김병국 시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새해 복을 받으려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대문 활짝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야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우리 86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늘 저희들이 얘기하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은
바로 또 2030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우리가 시정에 자꾸 반영도 하고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자리를 이현수 회장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오늘 이렇게 행사 준비를 위해서 애만성 우리 이현수 회장님한테 큰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국정에 엄청 바쁘신 분이요. 원래 한 2달 전에 이 약속을 잡아놓으시고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오늘 사실은 오시기 어려운데도 특별히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국회 정우택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너무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정말 가슴 깊은 곳에부터 존경하는데 여러분들 큰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청주가 이제 100만 자족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노잼이 아닌 꿀잼.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면 누구나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그런 그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범석 시장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좀 우리 2030들한테도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우리 시장님한테 큰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그래요. 예. 그 후에 우리 잠토의 건설 환경소방부 이동우 위원장님, 최정은 또 부위원장님, 우리 저기 그 유강우 의원님 모쪼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오늘 전부 다 좀 듣고 또 시정에 도정에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회 정우택 부의장님을 모시고 나니까 저희들이 이제 추경까지 하면 청주시 예산이 한 4조 됩니다. 4조 되는데 복지 예산이 1조 8천억이에요. 1조 8천억. 그러다 보니까 자주 예산이 실질적으로다가 한 2, 3천억밖에 안 되는데 2, 3천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청주에 1,100억이라는 약 한 1,100억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예산을 국회에서 이렇게 또 내려보내 주셨어요. 대개 이제 보면은 한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국비를 내려준다고 해도 한 2, 3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국회 정우택 부의장님 되시니까 아주 이쪽에 상당구 쪽으로다가 이렇게 1,100억을 내려주셔서 지금 상당 쪽에 가보면 도로 뭐 이렇게 그냥 공사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 띄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그래도 큰 의원이, 큰 일꾼이 계시니까 이 예산도 저희들이 좀 넉넉히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의견 주시면은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해놨다가 시장님과 저와 또 우리 의원님들과 시제에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그냥 그 가슴에 있던 거 꼭 시장님이나 국회 부의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뭐 그냥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 약간 여러분들에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국 시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당구 국회의원이시며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이신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까도 뭐 우리 시의장님께서 물어보셨지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이 청주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한번 툭 터놓고 얘기하고 가슴 시원하게 아주 탁 터진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이런 오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오늘 얘기하고 싶으신 거 우리 청주시를 이끌고 계신 분은 우리 시장님하고 시의장님, 우리 시의원님도 오셨지만 또 우리 도의원님도 오셨지만 이분들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이 청주시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청주시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 청주를 우리가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가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탁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여러분 특히 오늘은 2030 세대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랄까 아주 이렇게 브라이트한 그런 그 아이디어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얘기 많이 좀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바쁜 시장님과 우리 시의장님이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한번 청주시도 그렇지만 요새 국회 돌아가는 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냐 정말 이런 데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되도록 제가 여기서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지만 이번 1월 국회 열어놨지만 1월 완전히 개점 휴업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월 국회 또 소집됐어요. 그래서 1월 국회 이렇게 개정 휴업하니까 저도 내려와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날 시간이 있어서 좋긴 한데 사실은 민생 국회 지금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쪽에서는 좀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우리 20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과 우리 여기 시장님, 의장님 아마 저런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런 자리를 갖는 거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많은 그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건 모르지만 우리 2030과 이렇게 탁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다.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바쁘신 시간 내서 여기 오셨지만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는 것을 느끼시고 가실 때 그래도 내가 여기 온 게 오늘 보람이 있었다 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여러분 돌아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설의 얘기가 오고 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한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거 다 이루어지는 이런 토끼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우택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참석해주신 귀빈분들의 인사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오늘 자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는요, 정치뿐만 아닌 가정, 또 학교, 직장, 육아 등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에 대하여 바라는 점들을 또 들려드리고요. 또 그에 대한 현실적 조언이나 해결 방법들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그 외에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시장님들, 부의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호택 부의장님, 이범서 시장님, 또 김병국 시의장님,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요, 눈치 보지 마시고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이 제일 어렵죠? 네,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명찰 좀 보여주겠어요? 네, 김은주님. 네. 마이크 혹시 준비된 거 있을까요? 객석용 마이크 있는 거라는데, 저희 국장님 저쪽에 있는 거죠? 네. 질문 주실 때는요, 제가 미리 카톡으로 사전에 안내드렸듯이, 간략하게 짧게 소개해 주시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감동에서 온 김은주라고 합니다. 아까 김병국 의장님이 새해 복을 대문을 활짝 열고 복을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어요. 집에서 나오면서 아파트 관리비랑 전기세를 보고 조금 놀래서 물론 뭐 인상된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긴 했는데 체감상 거의 40%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 느끼기에는 2배 이상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 겨울이 유독 추워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크게 사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진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생활에 와닿는 거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앞으로 근데 여기 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오를 거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이 사태가 그 한전에 적자를 어쨌든 메꿔야 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적자를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메꿔야 하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혹시 이 적자를 메꾸고 나서는 다시 인하가 되는지 사실 한 번 오른 가격이 다시 떨어지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에너지 방책이나 정책도 저희 서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모두가 다 함께 놀란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는 우리 정우택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되게 가정 주부가 걱정할 줄 알았더니 우리 젊으신 분이 난방비 걱정이나 물가 걱정을 해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우선 난방비 폭탄이라고 요새 그런 말이 2, 3일 전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집에 소위 우리 아파트 살면 관리비 낼 때 요금 보고 놀래는 거예요. 갑자기 소위 난방비가 예전보다 한 배 이상 뛰는 걸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뛰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가스비 이런 것들이 연동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가 거의 천연가스를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한전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보다는 가스공사, 우리 공기업으로 따지면 가스공사랑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비가 굉장히 이번에 오르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공공요금 뭐 택시요금이나 무슨 전기요금 이것도 이제 앞으로 오를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번에 가스 난방비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작년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을 계속 눌러놨어요. 연동제로 하려는데 연동제를 안 했어요. 가스공사에서 산자부에 8차례나 이게 인상 요인이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상을 해달라 이걸 요구를 했는데 계속 정부가 지난번에 선거까지 있으니까 이걸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결국은 더 참다 누르다 못해서 이제 그 인상 요인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씩 이게 올랐으면 잘 못 느꼈을지 모르는데 하루아침에 2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인은 이제 그런 요인에서 이번에 난방비가 그렇게 폭탄이 벌어져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책으로 우선 급하게 내놓은 거는 그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서 지원되는 그것을 지금 한 15만 2천 원 정도 지원이 됐던 것을 2배로 해서 30만 4천 원으로 올려 바우처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문제. 그다음에 또 서민 가구 한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최대 7만 2천 원까지 할인하는 것으로 2배 이상 뛰게 그래서 할인율을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높여주는 이것으로 이번에 급하게 대책은 나왔지만 아마 이건 국회에서 조금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특히 이런 물가가 오를 때는 서민들이 제일 고통을 받습니다. 이 서민들의 혜택을 좀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야가 맞대고 좀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뭐 조금 더 얘기하면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돈을 좀 풀어서 그러니까 우리 예산 통과된 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게 아직 집행도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한 30조 정도 더해서 이거를 좀 현찰로 좀 나눠주자 이게 민주당이 지금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선 정책이 지난 예산에 집행된 게 아직 집행의 효과도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태, 아직 집행도 안 된 상태라는 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동안에 자꾸 그 앞에 정권에서 저 추경을 통해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유동성을 풀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게 악순환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을 갖다가 면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통을 주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유동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아마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일 겁니다. 세금을 감면해 줘서 되도록이면 그 세세 혜택을 좀 보게 한다든지 대표적인 게 뭐 유류세 같은 거 저번 때 내렸을 때 많은 분들이 혜택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유동성을 살포하지 않고서도 돈을 풀지 않고서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 좀 더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러려면 국회가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되고 이번 2월 국회가 지금 또 소집이 지금 되게 돼 있는데 2월 국회에서 그런 정말로 민생 국회가 그런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난방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국회의 나름대로의 대책을 정부랑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2월부터는 정말 민생 국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신 그런 난방비나 물가 문제, 물가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가 돼 갖고 그 해외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지금 실물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국내 물가를 또 자극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물가가 작년에 5.1%가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5.1%면 잘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그 IMF 1998년에 IMF 이후에 최대 물가 상승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7.7%가 올랐습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는 실감이 안 가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굉장한 우리 지금 물가의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나라가 다 돈을 많이 풀었어요. 미국이 계속 지금 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냐? 인플레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가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도 올리지 않을 수 없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그 소위 영끌족도 있고 또 은행 대부를
피치 못하게 받아서 산 분들이 지금 그 금리 때문에 또 지금 난리가 나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경제가 소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금년 상반기는 복합 위기가 도래할 거다. 이렇게 이미 지난 연말에 다 전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중에는 특히 굉장히 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이 파도를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고 하여튼 정부나 국회에서 그런 그 물가에 대해서 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주름이 좀 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김은주님은 우리 정운택 부의장님의 답변이 만족스러우실까요? 만족스럽다면 머리 위로 손하트. 머리 위로 손하트. 아, 네.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깜짝 놀라시겠지만 젊어 보이지만 우리 아기 둘의 엄마입니다. 김은주님은요.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그 난방비에 내가 아이들이 결례를 했습니다. 저는 젊으신 학생분이신 줄 알고 저 학생분이 이렇게 주부다운 질문을 하시나 제가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네, 우리 김은주님은 더 오늘 의미를 더 좋은 의미를 받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해당 답변을 들으시고. 뭐 어쩔 수 없이 인상되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건 이제 좀 알겠는데 나중에 좀 오른 것만큼 많이 또 상반기에 올렸으면 하반기에는 좀 다시 다운을 많이 시켜줄 수 있는 국회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내리면 그건 또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뭐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온다. 그 엘리베이터도 올라가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되세요. 또 다음 질문 주실 분 손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네, 우종등님. 안녕하세요. 사천동에서 온 우종득입니다. 네, 제가 걸어서 출근하다 보면 작년 12월에 한번 청주에 많은 눈이 오지 않았는데 한번 출퇴근에 난리 난 적 있었지요. 지금까지 한 3, 4년 제가 기억하기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출근하기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는데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1시간 반에 걸려가지고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아이들 시험도 뭐 연기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생각해 염화칼 심량을 너무 많이 살포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에 네,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들려요? 마이크를 네, 좀. 네. 도로에 보면 사용하고 남은 염화칼 심량이 많아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녹지도 않고 그냥 그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햇빛에 의해서 가루로 되고 그 가루가 또 미세먼지가 되어가지고 호흡기에 영향을 주고 그 많은 녹지 않은 나무의 흡수, 물의 흡수 같은 것도 방해되고 자동차의 부식도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제가 뉴스에서 본 거면 어느 만큼의 눈이 왔었을 때 이만큼 사용하세요 하고 그는 기준치는 있지만 최대를 얼마만큼 그 이상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쓰다 보면 그거에 대한 예상도 낭비가 되고 지금 도로에 보면 예년과 다르게 하얗게 다 변했습니다. 변색이 되었고 그 아스팔트 사이에 빈 공간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뭐 겨울이 지나고 그러면 다시 도로 재포장 공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예산 낭비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정 기준치를 이렇게 뭐 법령이나 무슨 거 명령 규칙 그런 걸 정해가지고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그거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설 작업에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염화칼륨에 대한 양도 그렇고 또 그 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우종등님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저 지난해 12월 6일 출근길에 5cm 정도 내외 눈이 왔었는데, 그게 출근길에 내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설 작업이 늦어져 가지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을 드렸고 또 제가 엄청나게 욕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사과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설 작업을 하면 이게 어느 선이 적정한지가 참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올 때뿐만 아니라 날씨가 내려가서 뭐 비가 조금 오든 이 블랙 아이스라고 하죠. 이
지금 눈이 올 때 하고 또 아침 출근길에 블랙 아이스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염화칼슘 같은 제설 제제를 뿌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 12월 6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표현해야 되겠는데 이런 제설 작업이나 블랙 아이스 제거 작업에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오종등님이 느끼는 것처럼 약간 과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적정량이 어느 수준인지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리고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제거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은데 그게 과도해서 환경적인 위해 요소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정량을 살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과도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곤란한 질문인데도요. 네, 명쾌하게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우정등님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아, 네, 만족합니다. 네, 만족하시면 엄지척.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주실 분 계시면 네, 연소라님 마이크 좀 혹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김은주님이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령동에서 온 연소라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충북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는 출산 육아 수당을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근데 청주에서는 제외한다고 뉴스에서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아동이 행복한 청주라고 하셨는데 왜 그 도시에서 그 충북에서 왜 청주가 제외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누가 주시는 게 맞으실까? 네, 알겠습니다. 네, 출산 육아 수당.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출산 육아 수당은 어떻게 지급할지가 최종 확정이 안 됐고 출산 육아 수당 같이 현금성 복지 시책 사업들은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최종 결정 승인이 나면 그에 따라서 어느 수준에 어떻게 지급할지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이도 도의원님도 계시고 최종원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도에서 그렇게 난 보도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했어요. 지금 결정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제외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우리나라 출산 정책에 대한 약간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출산 문제가 한 20년 전부터 문제가 크게 됐고 많은 자치단체가 그 출산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 효과가 있었느냐? 사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출산 지원 장려 문제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고 이 결론은 2020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경쟁적으로 자치단체가 출산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천만남 이용권이라고 작년부터 100만 원을 정부하고 지자체가 부담을 해서 지원해주기 시작을 했고 저희 청주시도 사실은 그 이전에도 지원해주다가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셋째 아이만 50만 원 지원해주는 정도로 수준으로 낮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사실 해야 되고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출산 장려금, 출산 지원금을 준다 해서 과연 출산율이 오를 것이냐? 또 우리 충북도나 청주시나 우리 충북의 각 시군들이 이 출산 육아 수당으로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건을 갖춘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충북 전 시군이나 도가 굉장히 재정 여건이 전국에서 낮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어떻게 할지는 진지하게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머지않아 최종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주만 제외한다, 지원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네. 여튼 적정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실 게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우리 저 윤설아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아, 예, 그래. 앞으로 이제 결혼하시면 아마 수당 많이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 시장님하고 저하고 늘 이제 소통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출산 수당을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 시하고 지금 협의 중이에요. 저기 더 도하고. 근데 지사님께서 그 공약한 것이 이제 출산하면 그 영세에 300만 원, 그다음에 1세에 200, 200 해서 4번에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청주시에서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비율을 지금 정하고 있어요. 비율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도 다 지급을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보면은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 충청북도에 1년에 그 신생아 출산하신 분이 한 9,500명 되더라고요. 근데 청주가 5,50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5,500이면 첫 해에 얼마나 주냐면은 150억을 줘야 돼요. 150억 원. 그다음에 2년 후에는 또 이분들한테 200만 원씩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따지다 보면은 바로 350억이 돼요. 그러면 또 1년 후에는 이게 한 500억 돼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한 70억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금 부담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도에서 조금 더 비율을 좀 높여주고 우리 시에서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인데 맘카페에서는 막 청주시면 안 준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걸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 그 정태 전 국회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이제 국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번에 70만 원씩 주고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딱 첫 만나만 하면 이제 우선은 70세부터 1년에 840만 원을 주게 돼 있고 내년부터는 100만 원. 그래서 1년에 1,200만 원에 다시 한 살 때는 이제 50%씩 줄죠 이게 50만 원씩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1,800만 원을 주는 거로 다 이렇게 국회에서 다 통과를 했어요. 우리 여기 부의장님이 다 통과를 시켰는데 저희 시에서도 1,10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은 도하고 저희들하고 좀 비율 도비를 얼마를 주느냐 11월 얼마를 보태느냐 어차피 주는 건 1,100만 원 줍니다. 근데 요 비율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시장님하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지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안 준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올해 나신 분들은 다 우리가 예산 세우면 다 소급해서 지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급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소라님이 이제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요. 이제 아직 미혼이지만 이제 언니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화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면 본인도 결혼을 해야 할지 말지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고 또 금전적으로도 많이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고민된다고 했었었는데 오늘 이제 질문 어떻게 명쾌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시기 잘 맞춰서 결혼하겠습니다. 저기 네.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맘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은 청주시에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런데 다 지급할 거니까 좀 기다려라. 시장님 너무 그렇게 디스하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연소라님 오늘 당장 맘카페에 방장님께 쪽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방장님께 쪽지 보내기로 했어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또 편하게. 네, 우리 박나리님. 네. 청년이라고 불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평동에서 온 30대 후반 박나리라고 합니다. 우선은 국정 운영과 시정 운영에 힘써주신 노고에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요. 저는 건의사항 하나와 부탁 말씀 하나를 드리고자 이제 자리에 일어서게 됐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출산수당이랑은 좀 반대의 개념입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비혼에 대한 비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혼에 대한 혜택은 많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에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은 부녀자도 아니고 부양가족도 이제 저는 부모님 20, 30대 부모님들이 또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양가족도 없고 이런 세제 혜택이 없다 보니까 우선 연말정산에서부터 좀 비혼들은 좀 불리하다라는 느낌을 갖게도 하고 그리고 그
청약 같은 거 할 때도 신혼 부부는 조금 더 혜택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비혼에게는 크게 혜택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좀 대학에서 정부재정지원사업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관한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만나 뵙기가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를 다 아실 겁니다. 현재 그 표준 현장 실습을 대학에서 학생들을 기업에 보낼 때 기업에서 75%, 그 최저시급의 75% 이상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업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대기업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냥 일반 중소기업, 소기업에서는 굳이 학생들이 1인의 몫을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시급의 75%를 주면서까지 현장 실습을 굳이 이행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 합니다. 지금 저희 충북 말고 타 지역 사례를 들어보니까 그 지자체에서 표준 현장 실습을 이행하는 기업에 지자체에서 50만 원, 뭐 테크노파크에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청주시도 저희 표준 현장 실습을 수행하는 기업에 지자체에서 시에서 조금 지원금을 주면 조금 기업에서도 학생들을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적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기업이 조금 현장 실습에 조금 관심을 갖고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청주시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이 부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2030들이 가장 겪고 있는 고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비혼주의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을 위한 혜택이 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또 청주시에서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조금 더 힘써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요. 어떻게 우리 세 분 중에 답변을 주실래요? 네, 앞에는 비혼 문제고 뒤에는 청주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 청주시에서 답변할 거냐 제가 이제 시장께 여쭤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비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금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제라든지 모든 제도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 제도가 합리적이다. 특히 세금 같은 건 더합니다. 근데 합리적이지 않은데 세금을 매겨서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조세 저항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추세는 비혼 추세가 많긴 하지만 비혼으로 가는 것을 오히려 거기다 세제 혜택을 줘서 그거를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건 뭐 장려라고까지 꼭 이퀄을 되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혹시 비혼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오히려 주는 것은 좀 그런 조금 우리 국민의 일반적 정서에는 저는 현재로서는 제 감으로는 좀 그래도 추세는 그렇지만 그건 국민들이 느낄 때 좀 적당하지 않다 하는 여론이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혼에 대해서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제가 세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것을 오히려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정책을 더 마련하자. 그거는 아마 상당한 국민들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세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청주시에서도 기업에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해줘서 기업의 부담도 좀 덜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기업들 난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에서는 고민들은 또 뭐냐면 학교는 졸업했는데 심지어 대학교 4학년까지 4년제 학교 졸업했는데 바로 현장에다 투입하려면 투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에서 다시 현장의 어떤 트레이닝이라고 할까요? 수련 과정을 거쳐야지만 또 넣을 수 있으니까 사실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바로 그냥 채용하면 바로 그냥 현장에든지 어떤 또 자리에 바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지가 않고 있어 이게 문제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제도 현재 문제 있는 거는 우리가 그런 문제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쳐 나가야 될 문제지만 지금 당장 그러면 기업들이 그걸 했을 때 좀 혜택을 받아서 기업들이 전부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걸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제도가 제 생각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전부 모든 중소기업의 혜택이 가지는 못해서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 제도 자체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 있을 거라고 저는 어떤 예산 항목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지목은 못하겠지만 그 지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러면 그거를 할 거냐? 그거는 청주시장님과 시의장님 여기 오신 시의원님들의 결단에 딸려 있고 또 시 재정에 딸려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한번 우리 시장님 결심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하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주에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청년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우리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자기가 일부 적금을 하고 우리 시가 지원해줘서 목돈을 마련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대학생들이 이 기업 산학이죠. 기업과 대학이 매칭해서 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굉장히 여러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12도 투자를 해서. 근데 지금 제가 말씀해 주신 표준 현장 실습제 제가 그 사항은 이제 지금 오늘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만약 75%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숙련된 인력도 아닌데 75% 부담해서 거의 인턴 과정 비슷하게 운영한 후에 취업시키는 그 75%라면 굉장히 부담이 큰 건 틀림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파악해서 그래서 취업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면 저희 시비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그 표준 현장 실습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장님도 같이 동의를 해주셔야지. 우리 박나리 씨가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것이 이제 우리 연말정산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제 표준연장 실습제 최저 시급의 70%만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우리 시에서 한 30% 시급의 30%는 좀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네, 기업 쪽에 글쎄 이제 기업 쪽에서 해서 이제 배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업에 좀 보조를 해줘갖고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일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또 법률도 봐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지금 여기 다 밀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 이제 우리 그 전문위원한테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나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이럴 때 뭐 창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산업단지가 많은데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이제 시장님과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기업에서 이제 청년 그 창업을 그러니까 취업을 민명이나 하나 그것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최저임금의 부족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조례를 한번 제가 제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한 1, 2년.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세 분의 답변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네, 만족합니다. 그럼 댄스? 그럼 댄스? 네, 농담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모로 이제 청년 취업 문제 또 뭐 비혼주의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힘써보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기 바랄게요. 다음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상철님. 안녕하세요. 용남동에 살고 있는 임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주에서 작게 기업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 뉴스를 보고 또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 중에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2025년도를 기준으로 완전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RIS 사업이라든가 BK 사업 관련된 것들을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충북대학교에 링크 사업단에 가족회사 협의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대표가족회사 협의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서 사실 관심이 좀 있습니다. 현재 산학연이 관이 이제 같이 참여함으로써 산학연관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25년이면은 이제 3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대화로 어떤 주제로 지금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거고 이 대학이 이 지역 발전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 주체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대학과 관련된 사업은 교육부가 직접 대학과
대학을 지원해줘서 하고 지자체는 일부 매칭해서 예산 지원해주는 정도 방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부가 직접 할 것이 아니라 그건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 해야 된다고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었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지자체가 하도록 과감하게 지자체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대해서 지자체가 중요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앞으로 주도적으로 하는데 아직 하겠다는 방침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대학하고 또 대학과 관련된 연관된 기업들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과 계획 수립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도 있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임상철님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댄스. 예. 저와 가족지간 저희 형부인데요. 네, 이제 네, 정말 제가 영입하고 싶은 재능이 뛰어난 가족입니다. 네, 제가 농담 한번 해봤고요.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유병현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작년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단어 하나를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MZ세대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이 MZ세대라는 단어 자체가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매우 광범위한 세대를 아우르는 말이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그 MZ세대가 지칭한 그 세대 본인들은 이 단어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또 너무나도 광범위한 세대를 아우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정치권이나 미디어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본인들은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청주의 핵심 주체 세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이 MZ세대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결국에 우리 청주가 꿀잼 청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꿀잼 청주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청년의 역동성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역동성을 담기 위해서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청주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이 뭐 옛날에 X세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최근에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데 그냥 시대적 경향 그런 의미로 들리고 사실 MZ 세대라고 표현하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청주가 제가 우리 선거 때도 뭐 100만 자족 도시, 글로벌 명품 도시라는 이런 비전도 제시했지만 우리 청주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또 꿈을 키워서 성장 발전해 가는 그런 도시여만 역동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인데 어떤 주거 문제는 지금 청년주택을 산업단지에 2군데 추진을 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전세나 월세 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인데 일자리는 저희가 지금 명암타워라든지 시내의 대형 지하상가를 우리 청년들이 창업이나 창작할 수 있는 청년 특화 공간으로 조성을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만간에 지금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 도제 사업은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요즘 청년들이 이 제조보다는 문화 관광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뭐 목표는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 수요가 많으면 더 확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문화관광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인데 이건 우리 청주에 대기업이나 유망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6개월 만에 20조 5천억 정도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대기업이나 유망기업들이 우리 청주에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금 대학생이십니까? 교원 대학생? 19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우리 저 청년 담당관 직원들도 같이 있지만 그 청년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우리 청년들의 의견도 앞으로 계속 듣고 정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병현님 어떻게 조금 어렵지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나도 하나 여기 왔으니까 답변만 아니라 좀 하나 배워가려고 우병현인가요? 네, 학생한테 질문 하나 하는데 MG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듣기에 선뜻 듣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뭐 X도 나왔지만은 Z가 이제 알파벳에서 제일 마지막 아니에요? 그럼 요다면 Z다면 오늘 뭐로 갈지 저는 그걸가 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금 MZ에 대해서 지금 그 불만인데 차라리 MZ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세대는 이렇게 좀 불러달라 하는 그런 뭐 약칭이 있어요? 여러분 세대들끼리 얘기할 때 뭐 혹시 그런 호칭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으면 좀 한번 나도 좀 배워가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명칭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MZ를 기성세대와 MZ를 하나로 보지 말고 이 MZ에서도 M세대와 Z세대로 구분되는 것처럼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여기 계신 분 모두가 MZ세대일 텐데 저랑 나이차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분을 하고 이런 구분에 따른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Z세대 다음은 알파세대로 부르는 걸로. 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조금 저기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MZ 세대들은 MZ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싫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런 뭐 이게 규정된 거 없이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다음 우리 아까 손들었던 김예준님,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있는 비바 실용무용 컴퍼니에서 활동 중인 김예주라고 합니다. 저희가 비바 실용무용 댄스 컴퍼니가 작년 2022년도에 전국 실용무용 대회를 주최를 하였는데요. 전국에서 이제 많은 댄스 동호인과 여러 단체에서 이제 많은 참가를 해주셔서 350팀 정도가 접수를 해주셨고요. 덕분에 이제 하루에 끝나지 않고 1박 2일 동안 이제 대회 일정을 이제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루는 저희가 이제 댄스 워크숍을 운영을 해서 이제 경연 대회도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참가자분들과 또 같이 오신 일행분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전국에서 오셔서 이제 청주에 숙박도 하시면서 이제 많은 식당도 이용하시고 이제 또 청주 오셔서 청주가 이런 도시구나 하고 또 알아도 가시고 그래서 많이 조금 도시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한계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금 올해부터는 이제 청주 시장배 무용대회를 어떻게 열어줄 수 있으실까 하고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작년에 2022년도 청주에서 이제 비바 실용무용 컴퍼니에서요 전국 무용대회를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 참가팀이 350팀이 모였고 그에 동반한 인원이 한 500여 명 이상이 이제 청주를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하루는 무용대회 또 다음 날은 댄스 워크숍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체류를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청주의 숙박시설 또 여러 개 청주의 관광 명소 또 청주의 맛집을 이용하시면서 좀 이렇게 지역 활성화에도 조금 저희가 아주 작지만 보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제 2023년도에는 조금 더 크게 청주를 홍보하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광지로 좀 이렇게 생각해서 올 수 있도록 꿀잼 도시 청주가 될 수 있게 좀 하면 좋겠는데 개인이 하려다 보니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청주 시장배 전국 무용대회를 이렇게 개최해서 조금 더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다는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던 거예요, 행사가. 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또 1박 또 해서 우리 또 지역 경제 효과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 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라고는 이제 그 계획안을 한번 같이 상의하면서 저희들이 적정한 지원 규모와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다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회 때 직접 참석하신 시의장님이 계십니다. 시의장님이 그때 제가 기억나기에 뭔가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이제 흥덕구청에서 이제 전국대회를 이제 처음 그 1회지요? 예, 1회 그 대회 했을 때 국회 부의장님을 이제 저희들이 어렵게 대회장님으로 모셨고 이제 제가 가서 축사도 했어요. 가서 참 저는 깜짝 놀란 게 흥덕구청이 그냥 꽉 찼어요, 그냥. 응? 아주 이 젊은 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들 참석을 하셨던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볼 때 야 이걸 굳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이것을 승화시켜가지고 최소한 청주시장배 전국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그때 생각을 해서 한번 축사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이런 김혜주 씨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을 줘야 되면은 보조금도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니까 내보시면은 저희들이 그 담당 부서하고 심대 씨 좀 협의를 한 다음에 이건 전국대회는 많이 오시면은 그만큼 또 청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1박 2일 하시면은 여기서 일단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잠도 좀 숙박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돈 쓰고 가는 게 상당히 우리 청주시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시에서도 적극 시장님하고 좀 검토를 해볼 테니까 사업계획서를 먼저 좀 바로 좀 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올해 대개 몇 월 달에 하실 계획이세요? 작년에는 10월 달에 왔나요? 네, 지원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지원금이야 뭐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예? 일단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루는 게 보통 이제 3, 4월 달에 저희들이 추경을 해요. 추경을 하려면은 이달 좀 다음 달 같으면 2월 달쯤에 이게 이 보조금 심의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 통과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작년도를 보다는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사업계획서를 내보세요. 그러면은 지방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좀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예준님은 빨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네, 연소라님. 네네. 추가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궁금한 질문 2가지가 있어서요. 예전에 후보 올라오실 때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계속 출마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선거운동 할 때도 약간 좀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 텐데, 계속 출마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는지. 낙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의원을 출마하는 이유가 뭔지 의원님이 되고 이렇게 이제 직책을 맡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네. 저기 우리 국회 부의장님이나 이제 시장님은 처음 나오셔서 당선되셔서 떨어지질 않으셨어요. 또 우리 국회 부의장님은 저기 이제 5선을 하셨지만 도지사도 이제 하셨고 또 아시면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도 하셨고 근데 또 도지사에서 한번 또 낙선도 하셨고 또 국회의원도 또 진천음성 기선에서 낙선도 하셨고 또 당선도 되셨는데 사실은 이게 봉사직이고 우리 같은 시의원들은요 3대 업종이에요. 오늘 같은 날 토요일 일요일도 가족과 함께 쉬지도 못하잖아요. 예? 매일 봉사하러 다니는데 여러분들 우리 시의원들 한 달에 의정수당을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대개 얼마 받을 걸로 알고 계세요? 또 다른 분, 또 다른 분은 500만 원. 저희들이 받는 건 230만 원에 의정 활동비 110만 원 해가지고 34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예? 그런데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마냥 한 500만 원, 뭐 600만 원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이제 뿔뿔이 민주주의, 그냥 그렇잖아요. 지역 생활, 정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봉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봉사하러 다니는데 최소한의 기름값 정도, 수급비 정도 받는 게 저희들 수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닌데, 이제 자꾸 따로 떨어지시는 분들은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오는데, 지역 주민들이 선택을 안 해주면 봉사할 기회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주면, 저도, 군의원 3번, 시의원 3번 당선돼서 의장을 4번 하고 있어요. 근데 군수를 나가서 3번 떨어졌어요. 저도. 3번 떨어졌지만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야, 내가 시의원이 돼서 한번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한번 우리 저 부의장님이랑 협의해서 한번 상의해서 내는, 그렇게 다음 선거에 한번 출마를 해보세요. 네? 봉사하는 거예요. 뭐 답변이 됐어요? 네, 또 궁금한 거 한 가지. 아, 네.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네,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정치를 안 하셨으면은 또 다른 꿈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뭐 정치가 아니고 장래희망, 제2의 장래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네, 다른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제가 그냥 저는요. 사실 이 시의원 안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돈을. 근데 시의원 안 하고 돈을 실질적으로다가 많이 못 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그렇게 그 돈 340만 원 가지고서 정말 생활하기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제가 다른 사업을 했으면, 그런 열정을 갖고 사업을 했으면 아마 성공을 했을 거다. 우리 여기 있는 이동우 도의원님이 정말 성공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그런데 지금 도의원 하시려고 계속 그냥 아침부터 고생하죠. 차라리 요새 그래요. 아유, 나 이거 의장님 이렇게 힘들었으면 안 할 거 그랬어요. 그렇게 이게 힘든 직업이에요. 예? 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토요일 일을 쉬지도 못해요. 일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다니시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그 10월 눈이 와가지고 아침에 갑자기 오다 보니까 그냥 제설 작업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갖고, 시장님이 또 시민들한테 가서 그냥 앞으로 는 잘 제설 작업 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사과드리고, 이렇게 힘든 직업이에요. 좀 부의장님 말씀하실래요? 그래도 하고 싶다고 우리 김은주 그래서 하고 님이, 싶은 사람 예. 한번 도전하세요. 네. 도전하세요. 네, 우리 저기 부의장님한테 와서 좀 상의 드리면 또 길이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어떻게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이제 끝날까 하는데 질문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장님, 부의장님, 시의장님 괜찮으실까요? 아, 네. 홍채현님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냥 질문 주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원대 보고 다니는 그래요. 저는 그 외국도 지금 그렇게 17살부터 이렇게 하게 돼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우리도 고등학생들도 정치적 판단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소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저는 긍정적입니다. 또 이미 제도도 그렇게 갖고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또 학생이나 신분이 또 있다는 또 제약도 확실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학교 수업에 어떤 정당의 관계자가 들어가서 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서 우리 정당이 더 저 다른 정당보다 유리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학교장이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되고 요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학교장의 자율에다가 맡겨서 다 풀어놓고 다만 어떤 학생의 신분으로서 하기에는 정말 어떤 학생이 공부보다는 정치 쪽으로 하게 선동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외부에서 와서 하게 하는 거는 좀 금지한다든지 이런 건 학교장하고 또 그 위에 뭐 교육청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선은 긋는 게 좋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근데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다든지 뭐 이것까지 제약을 가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그럼 어느 선에서까지 이거를 정치 활동을 보장해 주지만 또 학생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어떤 그 제약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도 많이 법안이 발의돼 있고 또 좀 현재 논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발전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예전에는 뭐 전혀 정치 활동을 못하게 금지를 했는 데서 굉장히 지금 열어져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단계에서는 지금 많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에서 정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학생도 이제는 정치 의사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시장님 뭐 저랑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하시죠. 네, 어떻게 우리 홍채연님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우리 박나리님 추가 마지막 질문 받고요. 네. 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시장배 댄스 경연대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까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북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년도 1월이나 2월쯤에 1박 2일에 걸쳐서 이제 산학협력 관련된 뭐 기업, 연구소 그리고 지자체 분들 모시고 그 산학협력의 날이라고 해서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예산 지원은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은 무조건 마련할 거고요. 그때 비서실 통해서 연락드리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어서 마지막 부탁 말씀 드리려고 잠시 시간은 없지만 부탁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 부의장님, 시장님 한번 스케줄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건을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좀 마지막 질문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좀 준비하면서요, 우리 세 분의 이제 의정활동, 시정활동에 관한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특히 유튜브 정우택 TV를 너무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인데 이제 비서관님들께서 갑자기 이제 부의장실에 이제 들이닥치면서 우리 국회 부의장님의 일상이 담긴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서 질문도 정말로 일상스럽게 우리 부의장님과 사모님 중에 경제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뭐 부의장님은 용돈을 얼마 받나요? 이런 재밌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정우택 TV 구독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처음 딱 들어갈 때 첫 화면 딱 보이는 정우택 그는 누구인가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에 보면요, 우리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의 이제 좌우명이 나오는데 좌우명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꿈이 있는 자는 이제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제 글을 보았는데 너무 좀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우리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은 그 해양수산부 장관도 하시고 충북도지사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5선을 하시고 다음 꿈은 무엇일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시길래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가도 너무 궁금했고요. 우리 청주시의 의장님께서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의회 의장님 또 청주시의 의장님 여러 가지 직책을 역임하시면서 다음 꿈이 무엇일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제 옥천 그 부군수도 하시고 청주시 부시장 이제 지금 청주시장시까지 이제 하시면서 다음 꿈이 무엇일까? 세 분의 꿈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요. 그래서 혹시 그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 청주 미원면 대신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지금도 부모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 어렸을 때부터 공직을 목표로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마을 이장님을 하셔가지고 그 영향을 크게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공직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죠. 제가 93년부터 중앙부처에서 시작을 해서 중앙부처 한 15년, 지방자치단체에서 15년 이렇게 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청주 부시장 또 시장 권한대행도 했었고 제 고향이고 그동안 했던 것이 제가 행정이고 제 고향을 위해서 시장으로서 일을 하면 다른 어떤 일보다 보람과 성취가 크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공직생활 30년 해왔던 연장선상에서 행정을 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거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저를 평가해 주시냐에 따라서 시장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청주시 미래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다 우리 시장님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청원 군수도 3번 낙선을 했고 또 지금 이제 기초회를 6번을 했어요. 그런 이제 의장 4번 했으면 이번으로다가 좀 저는 이제 의원 생활을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제가 좀 그동안 봉사를 하고 가족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으니까 가족들하고 한테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임기가 끝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청주 시민으로서 우리 시정이 좀 잘 되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충청북도에서는 국회의장을 한 번도 못 모셨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박병수 국회의장님 2번을 모셨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부의장님만 지금 5번째 이제 모시는 거예요. 저 지천에 이충구 부의장님,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보은영도가 이용희 그 부의장님, 이쪽에 김정우 부의장님, 홍재영 부의장님,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정우태 부의장님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좀 충북에 부의장님만 5번 모시고 그러니까 국회의장님 한번 모셔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 이제 정우태 부의장을 좀 국회 부의장으로 모시는데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을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 뭐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 젊은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어느 분야든지 가면 좋습니다. 내가 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문과는 법과 아니면 상과 가야 되고 아니면 공대 뭐 특수 좀 뭐 화공과든지 뭐 전자공학과든지 특수학과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과에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직업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앞으로 개발될 또 4차 혁명과 연관되는 앞으로 유망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을 자기가 적성에 맞는 선택을 해서 그 목표는 확실히 있어야 돼요. 꼭 그걸 달성 못하더라도 거기에 자기가 1인자가 돼야 되겠다는 집념으로 살아갈 때 자기가 꿈을 계속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아마 검찰에 들어간 사람은 목표가 뭐냐면 검찰총장 되고 싶은 걸 겁니다. 저는 행정고시를 해서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제가 행정고시 할 때 목표는 장관 한번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장관을 하고 싶다는 게 목표예요. 아마 다른 데도 어느 분야든지 들어가면 거기에서 저는 현재 국회에 있으니까 아마 국회의원 되는 사람한테 당신 희망이 뭐냐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은 하나 아니면 2번이에요. 뭐 하냐면 대통령 아니면 국회의장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 꿈이 없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자기가 그 가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또 여러 가지 있어도 그걸 뚫고 갈 때 그 자기 인생도 열리고 또 그 노력한 보람도 노력한 만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정치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정치에 발을 들였는지 내가 3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목표라면 아마 우리 국가서열 1위는 대통령입니다. 국가서열 2위가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에 있으니까 적어도 그 둘 중에 하나가 목표가 되고 꿈이 되겠죠. 근데 그걸 실현한 거는 꿈은 크게 갔대 현실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저는 정치인에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가겠지만 제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제 좌우명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좌우명은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험을 볼 때 공부할 게 없어갖고 일주일 동안 놀았어요. 뭐 역사책을 봐도
고조선부터 그 3.1 운동까지 눈에 다 들어오는데 책을 더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놀았더니 대학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아이 그 앞으로 네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얻은 게 지인사 대천명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쭉 해왔는데 제가 2004년에 삼성 갈 때 제가 국회의원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제 스스로가 만든 좌우명이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이게 제가 두 번째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제가 가긴 가지만 하여튼 우리 그런 말 있죠. 일을 꾸미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재인. 그다음에 일이 성사되는 건 하늘이 하는 거예요. 성사대천이다. 그래서 모사재인이고 성사대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꾸민다는 건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건 진짜 하늘만이 모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좌우명을 갖고 여태까지 계속 움직여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꿈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감이 되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지역의 큰 인물 세 분을 모시고 또 우리 2040 세대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현실화될 수 있길 바라며 우리 정우택 부의장님, 이범석 시장님, 또 김병구 시의장님께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요, 우리 오늘의 토크 콘서트 톡톡 2040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하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